저희가 상호가 이타카라는 식당인데, 이타카가 뭐냐면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이타카를 찾아서 가는 그 여정을 담은 대서사시인데, 그 이타카라는 게 소설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서, 그게 저희가 레스토랑을 할 때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많이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타카를 향해 가는 전체 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배에서 마스트가 되는 거죠. 바다를 항해하는 이제 선원이 되는 거를 표현해 보자라고 인테리어 할 때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온도가 좀 많이 올라와서 네. 아침에 오고 저녁도 이거 하루에 두 번씩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가시 필 것 같으면 얼른 따버려야지 아, 네. 항공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점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습기 많고 그럴 철에는 더 빨리빨리 자라겠네요. 빨리 자라긴 하는데 이제 버섯 자체가 까맣게 나와요. 아, 습도가 많이 먹어, 습기가 많이 먹어가 버리니 이게 지금 아래쪽에서 딴 거잖아요. 네, 살짝 네. 아래쪽에 습기가 더 많으니까 위쪽 거보다 지금 까맣잖아요. 아, 예, 자체가. 예. 따기에는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이게 딸만큼 자라 있어요. 금방금방 자라요. 이 시즌은. 3월 중순 초. 아까 저기 보셨던 거 걔들이 아마 그때쯤 따놓은 걸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식재료를 주문을 할 때는 보통 그 식재료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유통업체가 있어서 전화 한 통으로 보통 대부분의 식재료들을 해결을 해요. 네, 그런 식재료들은 마치 이제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도매상을 거쳐서 그 제가 말씀드린 중간상을 거쳐 저희한테 돌아오는데, 그 농산물이 뭐 지역이 사실 어디서 오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식재료들이기도 하고, 그 식재료의 맛이라는 게 좀 그 재료 본연이 가지고 있는 맛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향 평준화된 그런, 그러니까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재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요리사가 자기가 원하는 식재료를 찾아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생산자를 찾아다니는 거는, 그 과정이 요리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포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철책으로 해서 이렇게 산에서 작물로 시금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심하고 저녁으로 나대고 보이는 게 좋아요. 염소 얼마나, 몇 마리나 키우세요? 아, 지금 600구 정도 키우고요. 600개요? 네. 저희 지금 산이 이곳 말고도 이제 세 군데가 더 있어가지고 산마다 이제 분리해서 그래야지 더 얘네들이 방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 발굽이 땅을 워낙에 가져버리니까 이제 황폐화되는 경우가 많고. 무늬가 있는 애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자를 덜 쓰고 나왔어요. 여기 가끔 가다가 지금 이 정도 되면 한 3일? 3일이요? 네. 얘네는 나자마자 이제 다 쓰고 젖을 빠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양고기랑 마찬가지로 좀 냄새 날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먹어보면 냄새는 많이 안 나거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중적으로도 풀 수 있을지. 근데 워낙 뭐 너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이니까 더 잘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강하게 와서 보고 있으면. 맨날 똑같이 이제 방목을 하고 또 찬바람도 세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일을 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농부의 마음을 한 분이라도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또 이제 가공을 해서 또 소비자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됐어. 이게 뭐 냄새 난다는 느낌? 전혀 냄새 전혀. 하나도 없어요. 브레이즈 한 거잖아요. 굳이 이제 서양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얘가 브레이즈를 하면 결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찢어지는데 결 자체가 굉장히 곱게 나오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물론 조리도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근데 구울 때 그 쫄깃쫄깃한 텍스처가 아주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구이용으로 좋은 부분은 그렇게 숯불이나 그런 쪽으로 응용하면 좋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튜 같은 거 네. 해서 하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특상품이. 예. 언제까지 나오지 이거? 5월 한 이렇게 특상품은 한 4월 중순이면은 없어지고요. 지금은 두릅하고 고사리, 취나물 이렇게 생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한 3가지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원추리가 원래 있었는데 원추리는 이제 너무 이제 새서 못 먹고 그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 원추도 네. 이미 지나갔고요. 네네. 예. 원추리 이런 거 생나물 나올 때는 생나물 있고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지금 계속 뭘 많이 먹어가지고. 찢어서 드세요. 이렇게. 네. 어우. 몇 시간 전에 수확한 거라.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환경에 부담이 덜 가는 자연에 가깝게 이제 농사를 짓는 것들, 작물들을 쓰자는 건데 그런 작물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작물 본연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물성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축사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 밀집 사육이나 공장에 사육하는 것들이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뭐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는 쓸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양질의 식재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기준으로 삼고 이제 농장들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생산자를 만나보고 소비자 그리고 유통 그리고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별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피드백이 와서 그렇죠. 네, 피드백을 받으니까 왜 안 쓰세요? 그러면 너무 맛이 강해서요. 그리고 어떤 셰프님은 원래 머스타드가 이런 맛인데요. 쓰기 좋은데요. 그러면 이 셰프는 이 셰프님에게는 이렇게 드려야겠고 이 셰프님에게는 이런 걸 맞춰 드려야겠구나. 네, 셰프가 가공하고 뭐 조리하고 뭐 맛을 내고 그러지만 농부도 할 수 있어요. 네, 농부도 신맛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단맛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렇게 그 한 작물에 대한 지식이 막 확확 이렇게 생기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하시니까 그 과정에서 뭐 얻는 정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제가 또 오면 또 듣고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는 게 많아서 좋죠. 완성해 나가려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즈마리를 가운데 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꽃을 팔고 있어요. 이 작물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값이 아니에요. 이 농작물을 재배한 만큼 정성을 들여간 만큼 알아주는 게 정말 제일 커요. 많은 요리사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먹는 방법하고 건강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나. 지금 셰프님 같은 경우도 그 오는 손님들한테 자기 몸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고 선물해 주는 어떤 선물자 그런 역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 아니고 저희 업계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의 한국의 식재료 상황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농부님들이 말하자면 고군분투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사정을 듣고 그런 농장 운영하는 모습,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그거는 전에 업장들 운영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뭐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좀 원론적인 고민이었다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인 고민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요리사로서 레스토랑이 이 지금 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새로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 간의 과교의 역할을 하는 게 요리사 그리고 이 레스토랑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걸 전면에 내세우고 뭔가 소비자들한테 가르치는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둘러서라도 그거를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카페가 좋아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좋은 거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농부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들도 같이 해보려고.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래서 과정에서 이제 농부의 역할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이제 가격이라든지 네.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처음에 농대를 갖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농이지만 그래도 이제 자급자족은 일단 하면서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과 같이 이제 내가 키운 거니까 내가 이제 소비자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저희는 사실 좋거든요.
아, 예. 홀스레디시 제가 엄청 찾고 있었는데. 겨자 잎이랑도 또 다르고 쌈싸 먹으면 맛있겠네요. 이거 꼭 저희 주세요. 예. 아마 일반인들 잘 안 쓰실 거니까 저희 꼭 주세요. 저희도 뭐 반갑네. 찾던 애들인데. 그런 정보를 그냥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상마당 그 근처에 동네가 이제 상월이라는 곳인데 상월면이라는 곳이에요. 저기 이제 농사를 저렴한 양질의 재료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렴하려면은 뭔가 그 저렴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불합리한 방법을 쓰거나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관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왜 맛있지? 이런 재료를 써서 맛있구나. 아, 그러면은 이런 재료를 집에서도 먹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의 흐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귤 백유자. 냄새 맡아봐도 돼요? 키우기 전에 캐신 거구나? 아, 네. 내년에는 이거 실어 심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자리 잡아서 많은 셰프들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현실도 좀 보여주고 싶고요. 딱 레스토랑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 같이 다루고 싶습니다. 대민어 같은 경우 뭐 5kg 이상 되는 대민어 같은 경우는 8만 원까지 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0원 선,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엄청 차이 나네요. 지금 생긴 게 통통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맛은 오히려 겨울이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방어나 뭐나 이제 저희 특정 생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연락 드리면 연결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방어 같은 경우는 뭐 네. 제주도도 방어로 뭐 방어 스테이크 하시는 데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네네. 괜찮거든요. 네. 꽃이 펴도 다 꽃이 떨어져요. 힘들어서 나무가. 아, 네. 직장에다 데리고 왔더니 간만에 예. 또 자연적으로 탭이나 이런 걸 쓰면 유기질비를 쓰면 나무가 못 버텨요. 네.
이 안에 뱀이 있어요. 어디? 아, 이 농장 이 안에요? 하우스 안에 농약을 아, 안 네. 치니까 뱀도 다 있어요. 예. 지금 다 있는데 2월 달까지 추워서 3월 초까지 추워버리니까 냉을 먹어요, 다 귤들이. 그래서 노지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재료부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는 그거를 찾아내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받고 그런 거에 수고까지 계산을 하면은 일반 레스토랑비에서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조금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어떤 소수의 문화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이제 한 거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경영적인 면에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콜라보라든지 그런 요리 외적인 그런 활동들, 여기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부수적인 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감동되고 인맥을 쌓고 근데 아드님 보내시면 어떻게 돼요? 인맥 때문에 다들 거기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먹는 양고기보다 풍미가 덜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게 되면은 실제로 겁먹고 이제 먹어본 사람들도 아우 냄새가 못 먹겠다든지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사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얘네들이 굉장히 저희 취지에 맞는 재료니까 이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렇게 저희가 썼는데 또 대중한테 반응이 너무 없으면은 못하는 건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괜찮아서 그냥 어디 유통업체 끼는 것도 별로고 그냥 소비자나 이제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다이렉트가 필요한데 저는 더 정직하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소비자는 그거를 원해야 되고 그거를 또 거기에 맞는 제값에 그거를 드실 줄 아셔야 되고 지금 시대가 건강이나 웰빙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얘를 잘 보기 좋게 잘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셰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저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좋은 컨셉이고 좋은 철학인데 과연 지속 가능하게 되겠냐라는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셰프들도 있고 관심이 정말 많은데 업장에서 실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대리만족의 성격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영향력 있는 셰프들이나 레스토랑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주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을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가 조금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농가라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제일 커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테마로 가게를 만들었지만은 손님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그냥 거기 멋있어, 거기 맛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술 드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스며들듯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랑 대화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일반적인 멋진 맛집에 접근하는 식으로 오셔가지고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